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전기 자동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배경은 중국의 비아디가 내년부터 본격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동향을 보면 한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전반적인 기조가 유럽이 그랬듯이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고관세, 미국도 고관세, 그래서 한국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 주제를 같이 논함으로써 어느 것이 과연 진짜 한국을 위한 길인지, 한국 산업을 위한 길인지,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이걸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답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생각하거나 우려하는 바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혹은 제가 말씀하는 것에 자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댓글을 좀 적어주세요. 댓글을 많이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과감없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 업종에 계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그리고 또 이 업종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 또 이 업종에서 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더 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과감없이 말씀해 주셔야 또 정부에서 제 안유화 경제투자론을 많이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시고 정부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보시고 그분들이 정책을 할 때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책에.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생각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과감없이 그리고 저의 생각이 틀렸다. 과감없이 비평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건의적인 비평을 해주세요. 그냥 도리를 안 따지 막문하게 비평은 안 받고요. 근거 있는 이런 비평은 저를 또 많은 또 저의 인식을 높여주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줌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50년을 위해서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아디가 들어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놓은 지금 정책 방향이 이 비아디 같은 전기 자동차들이 엄청난 가격, 싼 가격대 한국 제가 보니까 근데 기아보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싼 걸로 나오더라고요. 모델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적어도 1,000만 원은 더 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비아디나 이런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다 조사를 해서 상계 원칙에 의해서 왜냐면 보조금을 주는 거는 불공평 경쟁이다. 그래서 관세법에 상계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원래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어쨌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관세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계 원칙으로 그만큼 보조금만큼 관세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45% 관세를 부여하고요. 미국은 지금 100%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45%, 100%. 근데 그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사실 2023년부터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세계 자동차 수출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 하면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이미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고요. 그 효자 항목이 전기차입니다. 비아디는 전기차도 하고 석유 자동차, 휘발유 차도 합니다. 다 합니다. 버스도 하고 트럭도 하고 비아디는 많이 해요. 테슬라처럼 딱 옹리 순수 전기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비아디는 이렇게 폭넓게 다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유럽에 가서 가장 크게 중국이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가 된 거는 전기자동차 때문이었는데 중국은 자동차가 못 만들 거다. 그랬어요. 중국 계획개방에서 가장 실패한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산업, 하나는 자본시장.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획개방이 전반적으로 중국이 성장하게 하고 중국이 큰 성과로 꼽히는데 자동차 산업과 자본시장은 실패했다. 계획개방에서 유일하게 성과를 못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본시장 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올라갈 때 중국 주식시장만이 올라가지 않았고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브랜드 업체들이 다 중국에 진출을 했고,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조건 50대 50으로 합자를 하는 거예요. 100%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브랜드, 독일 거든 프랑스 거든 미국 거든 뭐 한국 거든 일본 거든 중국에 들어갈 때 다 50대 50으로 했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북경자동차하고 북경현대라는 합자 기업을 만들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 보기에는 이렇게 합자를 통하면 엔진 기술, 핵심이 엔진 이런 데서 좀 그래도 중국이 뒤따라 잡아갈 수 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 굵기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의 굵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20, 30년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면 자동차 산업을 합자로 가다 보니까 뭐 독일 벤츠니 BMW니 이런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이 다 중국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의 자동차 기업들은 아예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아예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이왕이면 중국 소비자들은 다 검증되고 확실하고 브랜드 있는 걸 사려고 하지. 이제 스타트업이 중국 자동차를 휘발유 자동차 누가 타려고? 가스 자동차든 무슨 자동차든 어쨌든 누가 타려고 합니까? 다 문쪽에서 중국, 독일 자동차 천하였어요. 독일 자동차는 사실 미국에서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독일 자동차 특징이 묵직하고 안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대신에 자동차 둘러싼 철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미국에 먹히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먹혔어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는 거의 뭐 독일 자동차 중심으로 외자 자동차가 중국에서 판쳤죠,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자동차는 아예 명함 못 내고 아예 성장 기회를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도 똑같았죠. 반도체가 좀 비슷해. 반도체도 다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정평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 반도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중국의 반도체 굵기를 먹는다고 완전히 그거 했잖아요. 이렇게 페널티. 만약에 미국 기술을 쓴 반도체 업체가 중국한테 공장을 확대하거나 투자 확대하거나 기술을 주면은 블랙리스트 올리는 이런 페널티를 주니까 미국 상무부 동의 없이는 중국에 못 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외국의 브랜드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서 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중국 반도체 본토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기회를 줬어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 원래 다 TSMC가 했는데 못하게 되니까 SMIC가 화웨이 거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SMIC가 기술이 확 올라가고 성장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자동차는 안 그랬다는 거죠. 자동차 그때 트럼프가 좀 일찍 대통령이 됐으면 자동차도 못하게 했으면 중국의 자동차 굵기가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이미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본으로 그냥 자동차 투자를 하거나 외자하고 합자하면 되니까 자기가 직접 힘들게 스타트업도 할 필요가 없었고 자기 생태계를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외자가 중국 시장에서 판치니까 본토 자동차 기업들이 새싹 단계였는데 아예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 시장에 들어갈 기회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크기 전에 이미 요절당한 케이스가 중국 자동차업이었어요. 자동차 굵기는 언감생시였어요. 그렇게 50대 50 핵심 엔진 기술을 중국이 가져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저한 반성을 합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건 실패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간 게 전기 자동차였고요. 특히 2008년 오바마 정부 때부터 사실상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오바마 그때 행정부가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뜨기 시작해요. 야, 이게 이제부터 스스로 기술 국기를 해야 된다 해서 중국제조 2025 나온 배경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2010년 이후로 전략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엄청 줘요. 2010년 그때만 해도 2,000개 넘는 전기자동차들이 난립을 했어요. 난립. 왜냐면 정부 보조금 타려고. 근데 지금은 40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코로나 전에까지도 한 700개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도. 근데 지금 다 파산할 건 파산하고 다 그래서 지금 한 40개밖에 안 남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이 보조금을 엄청 주면서 전기자동차를 발전해 온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험은 뭐냐면 오히려 보조금을 정부에서 자동차 업체한테 줘버리니까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부에서 자동차 업체한테 직접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나소나 다 전기자동차 만든다고 나와서다 보니까 몇천 개 기업이 나오니까 자원 싸움을 하게 돼요.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개발자부터 시작해서
돈도 자본 투자를 받으려고 생산 요소를 다 주일내게 하며 싸우는 거죠. 뭐 우죽순처럼 전기자동차 기업이 보조금 타먹으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후에 중국 정부가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하고 급기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면서 진짜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강해지기 시작해요. 포인트가 보조금이 중국 전기자동차를 강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자동차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 어중이들 다 죽어버리고 진짜만 살아남은 거예요. 진짜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한 700개 정도 남은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에. 근데 더 굿뉴스가 있었어요. 2019년에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땅도 주고 모든 보험도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이런 거 다 우대를 주고 작은 대출을 모든 걸 우대해주고 그냥 공짜로 하게 하고 테슬라 중국에 대해서 1년 안에 양산까지 다 들어가게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중국 정부가. 이 테슬라가 중국 와서 성공하게. 땅부터 다 그냥 주고. 옛날에 삼성전자 그랬어요. 삼성전자 중국 들어갈 때 있잖아요. 성황 갔잖아요. 삼성전자를 위한 정부 TF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어떤 기업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막 서류를 만들어 뛰어다니면서 자기네 직접 하잖아요. 사업 등록부터 시작해서 세금 내는 곳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다 뛰어다니면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서류를 하는데 중국은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삼성전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안 하게 하고 정부가 딱 TF를 만들었어요.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한 명씩 빼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딱 위에서 딱 붙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양산까지 하게 합니다.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그래서 땅이고 뭐이고 똑같아요. 테슬라한테 주듯이. 그때 삼성은 더 먼저 갔으니까 모든 정책을 다 주면. 그래서 지금 서안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중국 정부 효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짧은 시간에 기업이 투자부터 양산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서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년 내에 양산에 성공하면서 지금 테슬라의 해외 수출의 80%는 상해 공장에서 합니다. 상해 공장에서. 옛날에 한국 들어온 테슬라는 주로 그 본토에서 만든 테슬라였는데 지금은 중국 테슬라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딱 들어오니까 매기 효과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매기 효과. 어중에 떠중이들은 이렇게 하다가 테슬라 들어오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중국 정부 조건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부품이나 이런 걸 중국에 조달해라 이거예요. 또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게 뭐냐면 기술을 다 오픈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정말 보면은 정말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또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어쨌든 기술을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그 오픈된 기술을 갖고 다 스타트업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거기서 진짜 애들은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을 중국에서 쓰다 보니까 또 테슬라의 밴드사가 되면서 또 막 같이 성장하고. 근데 왜 테슬라가 그때 그러냐면 이 생태계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네만 해서는 이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다 오픈하면서 할 수 있는 다 해. 이래서 전체 생태계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중국이니까 중국은 훨씬 더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애들 다 죽어. 그러니까 자원 싸움, 사람 싸움, 그 자본 싸움, 이런 생산요소를 뺏어 안 가잖아요. 그 어중이.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죽을 애 다 주니까 시장도 커지니까 손이 분기점 맞추기도 더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가 사실은 본격 성장한 게 테슬라 들어오고 시작해서부터 지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2023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은 국가가 됐고 전기 자동차만 700만 대 넘게 900만 대인가 어쨌든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발전 역사를 보면은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자꾸 중국에 뭘 하는 걸 자꾸 미국하고 유럽의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써서 그대로 내보내보니까 철저한 이게 조사를 거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원인을 갖다가 중국이 산업의 굵기가 정부 보조로 됐다라는 것에 방점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 원인이 아닙니다. 난 비열하다고 봐요. 자기네 경쟁에서 져가지고 마치 상대방은 정부가 보조해서 성공한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건 자기한테도 손해예요. 제가 중국의 그 업계 사장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잖아요. 제가 그때 항주에 갔을 때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 자동차 사장한테서 들었는데 사실 그때 정부 보조금 줄 때는 성공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누구나 다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대요. 오히려 막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게 사람 뺏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정부 보조금을 안 주니까 산업이 확 커지는 걸 느꼈대요. 이게 시장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보조금이 없는 게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그분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현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해외에서는 자기네 경쟁력이 안 되는 원인을 마치 중국 정부가 지원해서 우리가 안 된 것처럼 비열하게 자기네 그 경쟁력 하락을 저는 야비하다고 봐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들 자기한테 도움이 뭐가 되죠? 그러면 또 누군가 이럴 거예요. 정부 보조금 맞잖아. 그거 아니면 중국정차 무슨 방법이 있냐 이런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떻게 보조금을 주냐면 중국에서 기업들한테 직접 줬더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줄이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방법을 달리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다 준 거예요. 고객들한테 준 거예요. 고객. 그러면 기업들은 마음대로 경쟁하게 하고 고객들한테는 우대를 준 거예요. 뭐냐면 전기자동차 사면은 중국은 자동차 번호 받기 힘들어요. 여기 북경. 돈 있어도 자동차 못 사요. 번호를 못 받아서. 중국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사면은 번호를 바로 받게 해요. 이 휘발유 자동차는 막 이렇게 그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돼야 내가 번호를 받는데 전기 자동차는 바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매세, 자동차 구매세를 안 냅니다.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쫙 있어요. 이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휘발유 차를 살 거냐 전기 자동차를 사냐 고민할 때 이런 혜택을 보고 전기 자동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가, 원가 경쟁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휘발유차가 가성비나 이런 게 더 좋아요. 근데 이런 세금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구매세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안 받아가면 두루두루 비용들이 있잖아요. 발생한 비용을 전기자동차 안 사면은 휘발유보다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게끔 정책을 돌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업이 직접 주니까 이렇게 오중이가 다 국가 돈을 다 파가지고 싹 그냥 파산시키고 이러니까 오히려 고객들한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그렇게 정책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지금 보조금이라면 보조금 맞죠? 그렇죠? 왜냐면 고객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를 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조금이 또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갖다가 중국 전기자동차 경쟁력 성장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경쟁력 볼까요? 왜 그 유럽이라는 게 자동차 강국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이름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 하필 유럽에서 왜 중국 전기자동차가 잘 팔리냐 이거예요. 가격이 싸다? 꼭 그 문제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격이 싸도 그게 고장이 잘 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사요? 그래서 내가 사간 다음에 자꾸 고장나고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목숨을 걸고 안 좋은 차를 삽니까? 아무리 정부 보조금 준다 싸다고 해서 사요? 여러분 그 차가 신뢰가 가야 사는 거지. 그게 본질적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스스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글로벌 주요 완성업체 차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당 매출 원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당 매출 원가가 7만 달러, 7만 1,400달러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지금 혼다는 자동차 한 대당 매출 원가가 39,200달러 돼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19,800원이 돼요. 기아 비슷합니다. 자, 비아디는 자동차 한 대당 매출 원가가 17,400원이 돼요. 이 차이가 보이죠? 여기서 보면은 한국 자동차하고 중국 비아디 자동차 원가 차이가 한 2,000달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현대하고 기아가 사실 비아디하고 너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근데 유럽차하고는 차이가 공간이 엄청 커죠. 지금 벤처하고 비아디를 비교하면 글쎄 브랜드 파워는 다르지만 지금 차이가 거의 몇 배입니까? 4.5배 정도 되네요. 그럼 관세를 45% 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까? 자, 그래서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결국 경쟁력이다. 저는 그렇게 이 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열하게 정부 보조 때문에 뭐 우리 어쩌고 저쩌고 경쟁력없고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한국도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사 많이 혜택을 주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혜택 50% 주지 않나요? 5천만짜리 사면 2,500원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 않나? 정확한 정보는 제가 오전에 찾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도 지금 소비자한테 엄청난 혜택 주잖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빈가빈가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한국 차하고 좀 비교해서 해서 말하면, 비아디는 지금 인력이 70만이고요. 거기에 개발자가 10만 명이에요. 기술 개발자. 70만 중에 10만 명이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전체 직원이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비아디의 개발자 수가 한국 현대자동차의 전체 직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죠. 이게 개발자가 현대자동차 규모니까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사람 머리 많이 쓰는 게 더 개발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로 봐도 비아디는 원화로 지금 7조 7천억, 위안화로 396억 원이고 현대자동차는 3조 1천억이니까 200차 넘습니다. 특허 보유 건수가 비아디는 4만 8천 건 넘고 현대자동차는 3만 7천 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현대보다 10,000건이 더 많습니다. 해외 특허가 비아디는 1192건이고 현대자동차는 2만 1223건. 현대가 더 많네요. 근데 전체 특허 수는 비아디가 한 10,000건 더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아디가 여기 인력수라든가 개발수라든가 개발비 이러면서 현대보다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결국 어떤 경쟁력 차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옛날에 한국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토일에 거의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야근을 거의 못 하잖아요. 이게 54시간 뭐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막 토일까지 일하면서 돈 벌겠다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근데 유럽은 더 하죠. 유럽 막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유럽은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 사람 귀족이잖아요. 귀족. 휴가를 한 달씩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띵가띵가 하면 놀면 해도 전 세계 차가 잘 팔리고 월급이 소득을 엄청 높게 받아도 걱정 안 하고 살던 세월이 이제 끝난 거예요. 중국이 차를 만드니까. 중국은 뭐 만들었다면 배추 가격으로 만들잖아요. 배추 가격으로. 자, 그래서 중국은 지금 토일도 근무합니다. 그리고 996이라고 해서 막 12시간, 24시간 일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하고 어떤 협력을 할 때 주말에 이렇게 줌 미팅을 하자 때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주말에 사람이 없고. 근데 유럽은 더 하죠. 누가 주말에 일해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런데 지금 중국은 기술력에다 헝그리 정신까지 있잖아요. 밤을 안 자고 하잖아요. 화웨이 밤을 안 자고 합니다, 개발을. 어떻게 이겨요? 당연히 못 이기죠. 이런 것들이 방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말을 하고 정부 보조금 때문에 오고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런 비열한 변명이나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있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보조금 켜서 어떤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이렇게 들게요. 우리 아이와 옆집 아이가 싸웠어요. 옆집 아이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이가 빌빌빌 울며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 옆집 애가 날 때렸어. 빌빌빌 울며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 달려나가서 옆집 애를 때렸어. 그럼 우리 애가 커요? 우리 애가 앞으로 내가 엄마란 사람이 애를 계속 평생 붙어 다닐 수 있어요? 보호하면서? 그럴 때 엄마가 해야 되는 게 나가가지고 오늘로서 어린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걔한테 됐지만 다음에는 이겨야 돼. 자, 어떻게 이길까?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방법 생각해보자. 오늘부터 우리 매일 육체 힘을 키우자. 뭐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고 가서 태권도 더 열심히 한다든가 가서 복싱을 한다든가 우리 이렇게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자. 이게 근본적으로 애를 강하게 하고 키우는 거지. 애를 가슴에 보호하면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게 그게 지금 애를 키우는 거예요.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산업이. 결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보조를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거지 그 이상 계속 키워가면 오히려 그 산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정부 보조로 성공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옛날에는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옛날에 정부에서 무대포 대출, 저렴한 대출, 중국 국유기업들이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의도적인 낮은 대출 금리로 국유기업을 대출해 주잖아요. 민영기업하고 국유기업이 있을 때 국유기업은 낮은 대출을 해주고 민영기업은 그런 혜택 못 받았잖아요. 그럼 질문.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그 대기업들이 국유기업이에요? 민영기업이에요? 민영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은 규모만 커지 진짜 글로벌 경쟁력이 있냐? 국유기업 문을 닫아놓고 산업을 딱 바운드리 쳐놓고 민영이 못 들어와. 그게 땅 짓고 헤엄치게 된 거예요. 국유기업들은 산업을 진입을 민간들이 못하게 하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니까 경쟁력이 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저렇게 경쟁력 없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절대 정부의 특별한 보조금으로 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기업들은 알아야 되고 정부도 그 점을 알아야 돼요. 절대 못 키웁니다. 옛날하고 또 달라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정부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시장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근데 이런 걸 대처 못하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 하나 기술을 개발하면 10년, 20년 먹고 살았지만 교수들도 옛날에 한번 박사 학위 타면 그냥 그걸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며 강의하고 살았지만 지금 안 된다고요. 지금 6개월, 한 1년씩 팍팍 변하는데 내가 빨리빨리 변화 아니면 경제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정부 공무원이 그걸 따라가면서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짚는 거는 중국 전기자동차하고 외국계 자동차가 이렇게 단가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인력비입니다. 인력비.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비아디에서 일하는 블루칼라하고 미국 테슬라에서 일하는 블루칼라 월급 차이를 말해줬죠. 거기는 주당 월급이 중국은 한 달 월급이라고요. 4배 넘게 차이 난다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선진국은 어차피 주말에 일하기 싫어하고 야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중국 사람 뭐 얘기해요? 매일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같으면 다 로봇으로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인력에서 뭐 있기면 로봇으로 바꾸면 돼요. 로봇으로 바꿔버리면 인력 비용 차이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중국의 차오더왕이라고 그 자동차 유리 전 세계 후야월이 중국의 전 세계 전 세계 시장의 70%를 하는 유리 재벌이 있어요. 유리.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앞에 유리를 이 후야버리가 다 합니다. 그 후야버리가 그 트럼프 일기 때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이라는 그 옛날에 GM이 있던 거기다 후야버리 공장을 만듭니다. 중국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계속 적자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2019년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하고 같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1시간 50분짜리 런닝타임인데 제목이 아메리칸 팩토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동왕 이 재벌이 거기다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딱 노동자에서 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다 바꿔버려요. 바로 흑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앞으로 중국 기업들하고 뭐든지 대기하면 대충 가격으로 만들어 놓는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려면 로봇으로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선진국 노동력으로는 승부가 안 나요. 월급 차이가 4.8배씩 나면 이길 수 있어요? 관세를 얼마 때려야 됩니까? 480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가 망해요. 미국이 지금 중국에 뭐 관세를 100% 뭐 때린다고 하는데 아니 그 아마존이나 들어가는 물건들이 다 중국 물건인데 거기 대부분 다 중국 물건 파는데 그 관세를 뭐 60% 때리면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이 가격이 60% 올라간다는 게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누가? 미국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비아디가 내년에 와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바로 그런 거 한 비판을 합니다. 유럽하고 미국의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무역보호주의로 가고 있고 이거는 내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이러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올 거다. 어쨌든 어떤 그 분위기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 발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국 언론에서.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실제는 누가 더 시장에 의존하니? 너네 우리 시장에 더 의존하잖아. 너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똑같이 해주겠다. 뭐 이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 수출을 아직도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는 70%가 중국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깊이 따지면 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문하고 싶은데 테슬라도 정부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테슬라도. 그럼 테슬라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 한국 자동차 테슬라는 왜 그런 걸 안 되고 왜 중국 자동차에 그런 걸 되지?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 테슬라도 중국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기네 그 국가 보조금도 많이 받고 많이 받는데 왜 테슬라는 괜찮고 비아디는 안 되죠? 공평해야죠. 하겠으면 첫째. 똑같이 해라는 거지. 모든 기업들 다 조사해라는 거지. 그게 중국 기업이냐 뭐 외국 기업 유럽이냐 미국이냐 따지지 말고 다 똑같이 해라고요. 똑같이 할 거면. 두 번째,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내수로 돌아가는 국가예요. 내수로. 한국은 내수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에 지금 대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 대기업들이 생산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대기업들이 생산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생산력을 키워왔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무조건 무역 수출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중심으로 무역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따라하고 하니까 전 세계가 무역 보호주의로 가요. 그러면 아니 어느 나라가 앉아서 손해를 봐요? 다 같이 무역 보호주의야. 다 문 닫아. 그래서 손해를 누가 봐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괜찮아요. 내수가 커서. 어떤 나라들이 죽어버려요, 이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죽어요, 이러면. 일본만 해도 인구가 1억 3천이잖아요. 인구가 8천만 명이 돼야 자기가 돌아가는데, 한국은 지금 5천만 명 좀 넘는데, 내수로 돌아갈 이 대기업들이 글로벌 생산력을 어떻게 내수로 소화 못하니까, 모든 나라가 다 문을 닫고 무역을 안 한다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한국이 제일 힘들죠. 그러면 한국은 지금 글로벌이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다 보호주의로 갈 때 한국은 목소리를 강하게 개방으로 더 내줘야죠. 왜? 그거야만이 한국에 도움되는 일이죠. 한국은 남이 다 할 때 이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소리 높게 말해서 무역 보호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해야 한국이 유리한데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해가지고 하면은 내 절로 폐쇄가 돼가지고 죽겠다는 길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이럴 때 저는 더 전향적이 돼야 돼요. 역발사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중국이 테슬라를 대하듯이 비아디 이제 세계 1위 전기업체예요. 전기자동차 업체예요. 1위. 중국이 1등,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저 새만금이 지금 엄청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저기 땅을 다 엄청나게 좀 잘해주면서 대신에 중국이 테슬라한테 요구했듯이 공급망은 국내 공급망 써라. 그리고 생산을 여기서 해라. 이런 어떤 전향적인 협상의 마인드로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전 세계 1등의 비아디가 한국 국내에다 공급망을 다 완비화시켜 놓으면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은 점점 이게 무역을 점점 안 할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으로 30년까지는 중국 물건을 안 쓰고는 미국이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몇 개 없어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여기 세 개인데 대만은 되게 특별한 이슈가 있으니까 한국 하면 일본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역사적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망이 다 한국에 있고 다 있으면 이왕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이왕이면 한국 거 사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한국이 어떤 공급망을 여기다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어차피 원래는 중국 가격에 중국 물건을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대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게 모든 산업 환경, 투자 환경, 인력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미국하고 중국에 할 때 한국에 대체 상품으로 엄청나게 발릴 거라고요. 결국 미래는 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입니다. 미래는. 지금 테슬라가 자기네는 AI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이에요. 표준. 이제는 표준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일론 머스크 권한을 갖고 많은 그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도에 막히거든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이 앉아야 된다. 이런 많은 제도가 많아요. 그리고 길에 총 몇 대밖에 못 뛰게 한다. 더 이상 못 뛴다. 이런 제한이 많은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걸 다 풀어주고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이 되면 그 미국부터 테슬라 중심으로 표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냥 테슬라는 앞으로 표준으로 돈 버는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어차피 양대 체제로 가니까 중국 표준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어느 표준이 핵심이 될까? 앞으로 옛날에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한국의 엔트리가 했던 인터넷 통신 그 표준이 CDMA잖아요. 후에 SK가 유럽 기술을 도입해서 WCDMA, 결국 WCDM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받는데 표준이 달라서 서로 못 보면 안 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중국은 지금은 중국 100개 도시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도에도 카드 있어요. 이제 바이두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로봇 콰이처 그게 이제 택시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이럴 때 전향적으로 미국 표준, 중국 표준을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가지고 세계 표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안에 생태계가 있고 한국 안에서
실패와 성공을 막 경험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스타트 기업들이 이 안에서 많아져야 이게 모든 게 생태계가 커지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현대기아는 미국에 가버렸잖아요. 한국 젊은 사람들 취직할 것도 없어요. 대기업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 국내 산업 생태계가 다 이 관세 전쟁 때문에 현지화 생산해버리면 한국 국내는 텅텅 비면 누가 취직을 젊은 애들 어디가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전향적인 정책, 개방된 정책, 외국 기업들, 비아디도 오고, 테슬라도 오고, 어쨌든 공급망을 다 이 안에만 표준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정도로 이렇게 정책도 막 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서 전향적으로 개방하고, 더 무역 개방주의, 우리는 보호주의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하는 게 한국의 미래에 도움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코앞에 쓰지 말고 미래 30년, 50년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메타버스 디바이스예요. 지금 안경이 나오잖아요. 안경 끼면 뭐 풀을 보면 이름도 다 알려주고 안경 끼면 앞에 컴퓨터로 변해버리고 뭐 이런 세상인데 핵심이 표준이거든요. 자율이에요. 자율. 사람이 없이 돌아다니는 자동차 세상이 앞으로 큰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건데 이런 걸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비아디가 온다 이러면 막 웰컴하고 그리고 인도를 해줘. 중국 정부처럼. 야 여기다 공장 만들어라. 여기다 공급망 얼마나 여기다 반지 써라. 여기 거 써라. 이렇게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죠. 여기다. 그러니까 좀 더 머리를 크게 썼으면 좋겠고 크게 내려다봤으면 좋겠고 유럽과 미국이 한 데서 따라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정책 만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머리를 더 크게 쓰셔서 미래 50년에서 오늘의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철강, 화학, 자동차, 한국이 먹고 살던 산업이 다, 포스코도 지금 공장 막 폐쇄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미국에 가버리고, 지금 비아디 들어오면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기업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건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한 사람이 말보다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냐? 다 같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에 맞춰서 했지만 내년은 가장 큰 운동 소란이 올 겁니다. 중국 전기자동차들이 지금 다 파산하고 있어요. 옛날에 태양광이 다 파산을 했잖아요. 2010년 그때. 태양광이 여기서 1, 2등만 남았잖아요. 자,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파산할 겁니다. 지금 쇼펑 이게 잘하던 전기자동차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뒤에 다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힘든 상황인데 운동소란이에요. 언제 바이두하고 지리가 같이 했던 지웨라는 그 전기자동차도 지금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재편될 거예요. 근데 글로벌도 재편될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는 내년에 신재생 에너지의 겨울이 올 거예요. 죽을 애들 다 죽고 그 빈 시장을 남아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갖고 가면서 이제는 다시 재편이 될 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인터넷을 생각하십시오. 스마트폰 생각하십시오. 미래를 그릴 수가 있고요. 전향적이어야 됩니다. 폐쇄는 발전 못해요. 오픈되고 개방돼야 발전해요. 테슬라가 기술을 다 개방했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머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의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좋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